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 올해 65이에요. 지금은 퇴직 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죠. 겉보기엔 참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지금 매일같이 지옥 같은 하루를 살고 있어요. 바로 제 며느리 때문이에요.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똑똑하고 친절한 아이였어요. 처음 아들이 소개했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고 웃는 얼굴로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직 남들 앞에서만의 모습이었어요. 아들과 남편 앞에서는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라며 다정한 모습이지만 둘이 있을 땐 말투부터 눈빛까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어머님, 요즘은 좀 가만히 계셔야 될 나이 아니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겠지, 설마 내가 잘못한 게 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하루는 부엌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쳤을 때였어요. 제가 수진아, 냉장고 반찬이 좀 상한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수진이는 제 말을 가볍게 무시하더니 제 눈을 피하며 이렇게 중얼댔어요. 진짜 늙으면 입맛도 이상해지나 봐요. 며느리가 혼잣말하듯 말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 걸까요? 그동안 보였던 친절함은 다 거짓이었나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저랑 단둘이 있으면 심부름을 시키고 말도 막 해요. 어머님, 그거 치워주시겠어요? 손 놀릴 데도 없으시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치워주면서도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들 앞에서는 또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이 너무 괘씸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가족이 다 함께 있는 자리였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죠. 그때 수진이가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담아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깎은 배예요.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아주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감동했는지 우리 며느리는 참 살가워. 당신도 복 받은 거야 라고 했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웃음 뒤의 진실을 이 집에서 아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언젠가 저 사람들 앞에서도 보게 될 날이 올까?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제가 늙었다고 조용히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그 애에게 꼭 알려줘야겠다고요. 저는 제 자존심까지 꾹꾹 눌러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을 누군가의 이중적인 태도에 휘둘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저의 작고 조용한 복수가 지금부터 시작될 거예요. 며느리 수진이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어요. 남편 앞에서는 언제나 웃고 살갑게 굴고 아들 앞에서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가시가 숨어 있다는 걸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아들이 외출하자 수진이는 커피잔을 식탁에 탁 하고 내려놓더니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빨래 좀 부탁드려요. 저 회사에서 야근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어제도 제가 온종일 집안일을 했고 그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쉬기만 했는데 말이죠. 게다가 빨래는 그녀가 입던 옷, 아들이 입은 양복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제도 내가 했잖니. 오늘은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진이는 눈을 부라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제가 부탁드린 거잖아요. 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요. 며느리가 똑똑하게 말했어요. 그 표정에는 무례함이 가득했어요.
평소에 웃으면서 인사하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어디 감히 말대꾸를 해? 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지? 내가 어머님께 부탁해서 빨래도 다 해놓고 저녁도 준비했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웃는 척했지만 속에서는 불덩이가 치솟았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까요? 아들은 감동한 듯 수진이를 안아주며 당신은 정말 천사야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음 날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대형마트에 갔어요. 혼자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다는 핑계였죠. 카트에는 본인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향초, 입지도 않을 옷까지 잔뜩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계산대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카드로 먼저 긁고 나중에 드릴게요. 요즘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전혀 망설임 없는 그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요즘 수진이는 자주 나중에 드릴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돌려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더니 갑자기 볼륨을 높였어요. 어머님,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요즘 세대 감성이에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참 잘도 연기하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마트까지 갔다 온 이유도 며느리의 착한 이미지를 남편과 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연출 같았어요. 며느리는 남편 앞에서는 항상 말도 예쁘게 하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내오고 시댁 행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며느리를 칭찬하며 말하죠. 수진이 같은 며느리 얻은 걸 보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은 썩어 들어갔어요. 그 누구도 이 집에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하니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저 착한 며느리라는 껍데기 안에 다들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껍데기를 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가 쓴 가면을 벗겨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안방 문을 잠그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어요. 교사 시절 수업을 녹음하던 그 기계였죠. 내일 단둘이 있을 때 녹음을 해봐야겠어요.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눈을 떴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잔 채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부터 거실을 청소했죠.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며느리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녹음할 계획이니까요. 제가 꺼내든 건 오래된 소형 녹음기였어요. 10년도 넘게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녀석인데 다행히도 작동이 잘 됐죠. 건전지도 새로 갈았고 음질 확인도 마쳤어요. 그리고 옷 속 깊숙이 녹음기를 숨겨 넣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드디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침 8시쯤 남편과 아들이 차례로 출근하고 집 안에는 저와 수진이만 남았어요. 그 녀석은 언제나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어머님, 오늘은 카라멜 향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어요. 그때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은은히 깜빡이고 있었죠. 마치 저를 응원해주는 신호처럼요.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더니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요. 제가 커피 한 모금을 마시기도 전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진짜
이 집은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사람 좀 숨 쉬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평소처럼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것들이니까요. 그 순간마다 녹음기에 전원이 켜져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어머님, 저 회사 그만둘까 봐요. 맨날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도 지겹고, 이 집 살림이나 하면서 돈 좀 아껴야겠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흠칫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그 애는 요즘 아들에게 회사가 너무 힘들다며 야근 핑계를 대고 자주 외출했거든요. 게다가 어제도 새벽 2시에 귀가했어요. 팀 회식이 길어졌다는 말만 남긴 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녀의 외출 복장이 회사 회식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짧은 원피스에 향수까지 진하게 뿌리고 나가는 모습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작전을 준비했죠. 이제는 녹음만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까지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의 외출 계획을 몰래 엿들었어요. 그녀는 친구와의 만남이라고 했지만 문득 전화 통화 중 나눈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응, 걱정 마. 그 사람 절대 모를 거야. 어머님은 그냥 말도 잘 못하시고 아들도 내 말만 믿으니까. 며느리가 통화 중에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모를 거야라는 말 속엔 얼마나 저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걸까요? 수진이가 외출한 그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남긴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죠. 숨 좀 쉬게 해달라. 이 집 살림이나 하겠다. 그 사람은 절대 모른다. 그날 밤 그녀가 귀가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오늘은 회식이 아니었니?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오늘은 저 혼자 힐링하는 날이었어요. 스트레스 해소도 중요하잖아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이지 대단했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뒀어요. 마치 그 안에 담긴 그녀의 말들이 폭탄처럼 느껴졌어요. 언제 꺼내야 할까? 어떻게 들려줘야 할까? 그 고민은 너무도 무거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에서 그녀와 저 중 누군가는 가면을 벗게 될 거라는 거요. 며칠 전부터 수진이는 유난히 들뜬 표정이었어요. 메이크업도 평소보다 진하고 옷차림도 단정한 정장 대신 짧은 치마와 반짝이는 구두로 바뀌었죠. 며느리는 아들,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팀 회식이 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들 오는 자리라 꼭 참석해야 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고생이 많아 라고 말했죠. 그 말에 수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며느리가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들어올 때마다 그 향수 냄새와 입고 있는 옷, 메이크업 상태가 이상하리만치 화려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그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요. 밤 8시쯤 수진이는 힐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저 좀 늦어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순간 저는 외투를 챙기고 조심스레 뒤따라 나갔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과 뭔가 큰 비밀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수진이는 대로변에서 택시를 탔고 저는 근처에 대기해둔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를 호출했어요.
수진이가 탄 차량의 번호판을 외운 뒤 GPS로 그 차량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죠. 차는 곧 강남의 한 클럽 건물 앞에 멈춰 섰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회식이라고 말했던 수진이는 짧은 반짝이 원피스를 입고 또래 여자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클럽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샴페인을 들고 친구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 휴대폰 카메라로 살짝 찍은 그 장면은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며느리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심지어 그녀는 클럽 입구에서 남자들과도 스스럼 없이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잠든 척하며 누워 있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진짜 최고였네. 나 이 맛에 살아. 며느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제 귓속을 찢어놓는 듯 했어요. 저는 베개 밑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어요. 그녀의 혼잣말까지 전부 녹음됐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또다시 착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어요.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에게 커피를 내오며 환하게 웃었죠.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감동한 얼굴로 그녀를 보며 우리 며느리 최고야 라며 칭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그 입술에서 전날 밤 클럽에서 비틀거리며 웃던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는 모두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뿐 아니라 제 아들, 제 남편까지도. 그녀는 가면을 쓰고 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녹음만으로 부족하다고요. 직접 그 영상을 보여줄 계획을 세워야겠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테니 그녀의 진짜 얼굴을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벗겨야겠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웃으며 춤을 추던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제게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죠. 그녀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던 그 말도요. 그 말이 제 가슴속을 후벼 팠어요. 그리고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둔 녹음기를 손에 쥐었어요. 그 안에는 수진이의 진짜 말투, 진짜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님, 그거 치워주시겠어요? 손 놀릴 데도 없으시잖아요. 진짜, 이 집은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생을 짓밟는 것 같았어요. 며칠간 저는 방 안에서 혼자 그 자료들을 들으며 고민했어요. 지금 이걸 꺼내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를 민폐로 여기면 어쩌죠? 그러다 어젯밤 일이 도화선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하려는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어요. 수진아, 오늘은 내가 할게. 너 많이 피곤해 보이네. 그러자 그녀는 남편과 아들이 듣지 못하도록 제 귀 가까이에 얼굴을 바싹 들이대더니 입꼬리를 빗둘게 올린 채 이렇게 속삭였어요. 늙은 사람이 일이라도 해야죠. 안 그러면 왜 같이 사나요? 며느리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귀에서는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죠. 저는 식탁 옆에 놓아둔 녹음기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이 안에 너가 했던 말들. 그 더러운 말투, 집에서 어떻게 날 대했는지 다 들어있어. 그리고 너가 어디서 뭘 했는지도 영상으로 찍혀 있어.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참았지만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이중적인 행동 그만두지 않으면 이걸 가족들 앞에서 다툴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이의 표정은 처음엔 놀라는 듯 했지만 곧바로 싸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서요? 그걸 가족들한테 보여주겠다고요? 아버님이나 남편이 누굴 믿을 것 같아요? 조용하고 얌전한 며느리인저? 아니면 하루 종일 방에서 녹음기 만지작거리는 어머님이요? 며느리가 천천히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저를 모욕하는지 그 아이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녹음기 파일을 정리하고 영상도 클라우드에 따로 올려 저장해 두었어요. 혹시라도 제 손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그 자료들을 대신 꺼낼 수 있게 준비해 두기까지 했죠. 수진이는 이제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녀의 오산이에요. 저는 평생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아들의 생일이 있어요. 저는 그 자리가 수진이의 가면을 벗길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요. 며칠 후 아들의 생일날이었어요. 저녁 7시 집 식탁엔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듯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엔 생일 케이크와 와인이 준비돼 있었어요. 겉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따뜻한 가족 모임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속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어요. 이 자리가 며느리의 실체를 밝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손끝이 저릿했어요. 축하한다, 아들. 벌써 33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어릴 땐 엄마가 늘 생일상 차려줬는데 이젠 수진이가 다 해주니까 편하죠?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는 조신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표정, 그 태도. 언제나처럼 사람들 앞에서만 나오는 가면이었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이 연극이 계속된다면 저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식사 도중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 말이에요. 이 아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 앞에선 천사처럼 굴지만 저랑 단둘이 있을 땐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투조차 너무나 천연덕스러웠어요. 너 나한테 했던 말들 기억나지? 늙은 사람은 일이라도 해야죠. 숨 막히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는 그 말들. 그거 전부 녹음돼 있어. 그리고 너가 클럽에서 놀던 영상도 있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들려줄 수도 있어. 제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생일날 분위기 망치게 왜 이래? 남편이 불쾌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 직접 말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가시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더니 제게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또 왜 그래? 예전부터 자꾸 수진이한테 트집 잡고 이젠 녹음기까지 들먹이면서. 엄마 진짜 요즘 이상해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진심으로 말한 거였어요. 제 아들이 지금 제 말을 망상처럼 듣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정말 이걸 들어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나보다 며느리를 더 믿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나도 알고 있어. 수진이가 힘든데도 노력하는 거. 그런데 당신은 맨날 의심하고 관찰하고 녹음하고. 당신이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 남편이 한숨 쉬며 말했어요. 순간 제 눈앞이 핑 돌았어요.
이 방 안에 세 사람은 모두 같은 편이었고 오직 저만 혼자였어요. 식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녹음기도 영상도 틀지 못한 채.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럴 힘조차 없었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는 거실에서 아들과 남편 사이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주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벽을 뚫고 제 귓가로 파고들었어요. 조롱처럼 승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지금 이 조용한 침묵이 얼마나 큰 거짓이었는지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생일 저녁 이후 저는 방에서 며칠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대충 때우고 가족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날 식탁 위에서의 굴욕이 제가 사랑했던 가족들에게서 들은 차가운 말들이 제 마음에 모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이상해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 아이를 위해 젊은 시절을 다 바쳤는데 그 아이가 제 등을 돌린 거예요. 며느리 수진이는 그런 제 모습을 확인하고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거실을 휘젓고 다니며 음식을 시켜 먹고 웃고 전화 통화를 하며 점점 더 대놓고 제 존재를 무시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슬쩍 그녀의 방에 들어가 봤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는 어제 입었던 듯한 클럽 복장, 와인병, 화장품 샘플, 그리고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기념사진 액자 속 수진이와 낯선 남자의 다정한 포즈. 둘 다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나 아들이 이 사진을 보면 그녀를 지금처럼 믿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조심스레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들, 수진이랑 결혼한 지 3년 됐지? 그동안 혹시 이상한 점 없었니? 아들은 휴대폰을 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이상한 거요? 그냥 가끔 집에 늦게 오는 정도요. 근데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남자, 너가 아는 사람이야? 아들은 사진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 수진이 친구겠죠, 뭐. 그러곤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그날 밤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제 방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아, 그 인간은 절대 몰라요. 눈치도 없고 엄마 말만 듣는 스타일이라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며느리가 통화 중 말했어요. 저는 문 너머로 손에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어요. 이젠 단서가 생겼어요. 이번엔 녹음이 아니라 사진이에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단둘이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다시 꺼냈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수진이 뭔가 이상해요. 이 사진 좀 봐요. 이게 그냥 친구 사이처럼 보여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내려놓았어요.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이젠 사진까지 뒤지고 다니는 거야? 수진이는 착한 며느리야. 당신이 자꾸 그러면 우리 가정만 흔들리는 거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보게 될 거라고요. 그녀의 진짜 얼굴을 직접.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가면의 틈. 그 안에 모든 녹음 파일과 사진,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누군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요. 이 집안의 누군가가 그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땐 이걸 꺼낼 거예요.
며느리 수진이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아들과 남편 앞에서는 정갈한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반찬을 내오고 저만 단둘이 있을 땐 차가운 눈빛으로 식탁을 치우라고 말했어요. 가끔은 일부러 아들에게 들리게 어머님은 요즘 우울하신 것 같아요. 같은 말도 흘려요. 사람이 사람을 조용히 짓밟는 법을 너무 잘 아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는 걸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뜻밖의 사람이 뜻밖의 장소에서 그녀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금요일 저녁 수진이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나섰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 늦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이랑 팀장님까지 다 나온대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이는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하이힐을 꿰어 신고 문을 나섰어요. 그날 수진이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라운지 클럽. 평소 자주 다니던 곳이었죠. 눈에 띄는 짧은 원피스를 갈아입은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한 남자와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한 사람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제 아들의 고등학교 후배, 그리고 현재도 연락을 주고받는 장진우라는 친구였어요. 진우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클럽에 들른 참이었고 VIP석 근처에서 수진이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수진이 옆에는 아들이 아닌 낯선 남성이 앉아 있었고 둘은 손을 맞잡고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진우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수진 형수님 아닌가? 확실히 보기 위해 일부러 몇 걸음 다가간 진우는 수진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휴, 우리 남편은 진짜 재미없고 고지식해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가 제 해방구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녀는 분명히 제 아들, 준호 형의 아내였고 며칠 전만 해도 생일 파티 사진 속에서 단정한 셔츠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진우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의 웃는 모습과 옆 남자의 다정한 손길을 찍었어요. 이건 무조건 형한테 말해야겠다. 다음 날 오후, 진우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형, 나 진우야. 혹시 오늘 시간 좀 괜찮아? 급한 얘기 있어서. 그날 저녁 근처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진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형,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나 어제 이 사람 클럽에서 봤어. 진우가 말했어요. 아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진짜야? 이거 진짜 수진이야? 아들이 힘없이 말했어요. 응, 그냥 친구들이랑 온 줄 알았는데 옆에 앉은 남자랑 너무 친해 보여서. 게다가 그 사람이 남편 얘기하면서 웃더라. 진우가 말했어요. 아들은 말없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숨이 가쁘고 눈이 흔들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각, 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방 안에 있었어요. 그날따라 아들이 조용히 집에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수진이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수진이는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 어제 그 사람. 걘 그냥 놀아주는 거예요. 남편은 눈치도 없고 집에서는 천사인 척만 하면 다 속아요. 며느리가 통화하며 말했어요. 아들은 조용히 문을 열었고 수진이는 통화를 하다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날 밤 수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통화 중이었지만 아들의 싸늘한 표정을 보곤 말문이 막힌 듯 전화를 끊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들은 말없이 손에 쥔 휴대폰을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사진 한 장,
클럽에서 낯선 남성과 웃으며 술을 마시는 수진이의 모습이 담긴 장면이었어요.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동안의 여유로운 미소도 억울한 척하던 눈빛도 사라졌죠. 그녀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앙 다물더니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어요. 설명해. 이게 뭐야?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모임이었어요. 그 남자는 예전 회사 선배고 우연히 만난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쏟았던 의심의 시선이 이제 자신의 안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죠. 그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다시 물었어요. 나한테는 회식이라고 했잖아. 과장님이랑 팀장님까지 온다고 했고. 그런데 이게 그냥 모임이라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가 이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요. 그깟 사진 하나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만 듣고 지금 나 신문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고 방 안에 있던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그 가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도 거실에서 소란을 듣고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수진이 다른 사람 만났어요. 그동안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엄마를 몰랐던 거예요.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저는 눈물이 고인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금씩 믿기 시작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나 나가면 되잖아요. 이 집 숨 막히고 어머님은 맨날 감시하고 지긋지긋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저는 그제야 무거운 몸을 일으켜 그녀 앞에 섰어요. 감시가 아니라 보호였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이었지. 너가 밟은 그 선, 이제는 돌아올 수 없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비로소 제게 평온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아들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믿어드리지 못해서.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의 온기가 제 가슴 속에 얼음을 녹였어요. 수진이가 집을 나간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거실에 흐르던 불편한 침묵도 식사 때마다 마주치던 차가운 눈빛도 사라졌죠.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아들은 며칠간 회사를 쉬며 집안에 머물렀어요. 그 아이는 저를 마주볼 때마다 미안함과 후회가 섞인 눈빛을 했죠. 엄마,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그땐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마음은 늘 그래.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들 사이로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불편한 그림자가 하나 더 드리워져 있었어요. 수진이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제 휴대폰에 발신자 미확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고 그리도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숨을 고르며 대답하려 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끊고 계속 말했죠. 그동안 제 진심을 그렇게 왜곡하신 거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요. 며느리가 싸늘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은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가 끝난 뒤 방에서 나와 저를 조용히 불렀죠. 엄마, 진우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수진이가 요즘 나에 대해 뭔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대요. 회사 쪽에도 이상한 말이 돌고 있고. 아들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가 본격적인 역공을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피해자인 척하며 아들을 몰아세우고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에게도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자신의 며느리를 감시하고 녹음했다는 사실. 혹시 다른 사람들 귀에도 들어가면 어머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고도 저는 그녀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지금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저를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다시 책상에 앉아 그동안 모아둔 파일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녹음, 영상, 날짜별 메모, 통화 내용. 그녀가 거짓말을 했던 시점과 무례한 언행, 클럽에서의 행적, 심지어 정리되지 않은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법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이용한 싸움을 하려는 거였어요. 세상은 사실보다 이미지에 더 민감하니까요. 엄마, 수진이가 나에 대해 회사에 뭔가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심지어는 내가 폭언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대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는 이상 거짓은 절대 오래 못 가. 이번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는 이제 천사 며느리의 탈을 벗고 피해자의 탈을 쓰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수진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그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설명했어요. 그 젊은 변호사는 조용히 제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 자료가 명확해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상대가 여론전을 시도한다면 우리도 언론과 접촉하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저는 싸움을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가 선을 넘었고 가족까지 무너뜨리려 한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맞설 준비를 해야 해요. 며느리 수진이의 반격은 조용히 그러나 교묘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게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SNS에서 슬그머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죠. 시댁에서 감시당한 삶, 무시받은 며느리의 고통. 그런 자극적인 문장들이 제목에 달린 게시글은 순식간에 공감을 얻기 시작했고 몇몇 댓글엔 저를 향한 비난까지 달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했으면 정말 선 넘은 거죠.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충격이에요. 며느리를 감시하고 녹음까지. 사이코 아닌가요? 저는 며칠간 핸드폰을 쥔 채 손을 떨었어요. 제 억울함이 뒤틀리고 있었고 진실이 이상한 이야기로 왜곡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준비된 게 있었죠. 며칠 전 젊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 수진이의 녹음, 영상, 날짜별 행동 기록, 그리고 클럽에서의 장면까지 정리해서 영상으로 제작했어요. 직접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목소리와 행동,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는 형태로 편집했고 제 이름도 가족도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채널을 만들었죠. 그리고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요. 남편과 시부모 앞에선 천사, 둘만 있을 땐 욕설. 이중생활 며느리의 실체 녹음 포함. 영상을 게시한 지 6시간도 되지 않아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두 얼굴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고
오히려 제가 어떤 처지였을지를 상상하며 위로와 지지를 보냈어요. 진짜 소름 돋는다. 저렇게 두 얼굴이면 무서워서 못 살 듯. 시어머니가 감시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네요. 녹음 내용 듣고 진심 분노함. 이게 요즘 사람 맞나요? 그날 오후 수진이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울먹임이 들렸고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려 있었어요. 이거 어머님이 올리셨어요? 세상에, 저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난 네 이름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고 얼굴도 가렸어. 하지만 네 목소리는 너무 정직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더라. 제가 말했어요. 수진이는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꿨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영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법정에 가서 말해. 너가 했던 말들, 행동들, 그거 다 그대로 틀어줄 테니까. 제가 말했어요.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고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어요. 뉴스 기사처럼 편집한 블로그 포스트도 생겼고 어떤 이들은 저런 며느리 조심해야 한다며 조언을 나누기도 했어요. 수진이의 SNS는 순식간에 비난 댓글로 뒤덮였고 그녀는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자취를 감췄어요.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와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수진이의 이전 SNS 게시물이 캡처된 사진과 함께 커뮤니티에 퍼진 영상 링크가 있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엄마 편이에요. 진짜 드디어 제대로 드러난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줬어요. 긴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제 억울함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는 영상이 퍼진 다음 날 휴대폰 번호를 바꿨고 그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단 한 통의 메시지 없이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지듯 연락을 끊었죠. 소문은 더 이상 퍼지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은 그녀를 입에 올리기보단 그 영상 속 시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어떤 말보다도 조용한 이 평온이 고맙고 값졌어요. 수진이가 떠난 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서로를 다시 마주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식사 후 당신 요즘은 좀 편안해 보여서 좋아. 그렇게 짧게라도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요. 아들은 주말마다 거실 청소를 도맡으며 이젠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우린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녁을 먹던 중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은 수진이 생각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는 언젠가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될 거야.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긴 시간 쌓여있던 마음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렸어요. 이제 집에는 다시 작은 웃음이 돌아왔고 거실엔 저와 남편, 아들이 함께 앉아 같은 TV를 보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은 그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 시절을 견디며 우리는 서로를 지켜냈고 결국 가족으로 남았어요. 세상에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존재해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뒤에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진심을 짓밟는 이들도 있죠.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면 혼자 참고 견디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해요.
지켜봐야 할 사람에게, 믿어야 할 사람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몰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제 자리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참고 견디고 말하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요.